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은 관세 우려로 장 초반 혼조세에서 장 마감까지 쭉 상승하면서 국장이 참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부양 의지로 여러 가지 입법들이 동반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굉장히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관세 협상도 부디 잘 마무리가 좀 되어서 하반기에도 쭉 분위기가 좋게 가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 밤으로 시장의 촉각은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FOMC 회의록이 우리 시간 새벽 3시에 좀 공개가 됩니다.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됐지만 이제 그 안에서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또 최근 미국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9월 인하설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회의록이 비둘기파적 해석을 받을 경우 위험 자산에는 단비가 좀 될 수가 있겠고, 매파적 색채가 짙다면은 내일 아침 시장은 좀 더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부터 금리, 지수까지 오늘 밤의 흐름이 다음 주에 또 한국 증시의 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시장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 살펴봐야 할지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저희는 오늘 이제 수요일 걱정할 것 없이 선물 같은 남자와 함께 50분 동안 똑똑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그분, 이제 선물 같은 남자 주태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자, 고품격 방송 마켓디너의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진짜 이제 집 밖을 나서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상은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도, 40도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또 그 온도를 한번 더위 좀 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더위를 먹었습니다. 너무 이제 시원한 스튜디오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원한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시장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실 이제 뷰를 우리랑 같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좀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좀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좀 고점 부근에 또 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우지수 차트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우지수 제가 2월 달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을 찍으면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추세선을 이제 우리는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근처에 와 있어요. 자,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저항선입니다. 자, 이제 이 저항선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냐면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딱 찍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매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헤드앤 숄더, W자 역헤드앤 숄더로 다우지수는 우측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팔라인을 만들러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스트라도 한번 쓰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으러 올라가는 거, 이거는 다들 이제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역헤드앤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 저항선들 연결된 라인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선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윗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45,070포인트예요. 이 45,070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이것도 M자형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장 다우지수가 오늘 FOMC 새벽 3시에 회의록 공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올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도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 삼고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 지지선 저항선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윗저항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다면 위에 있는 45,070포인트를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또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림들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070포인트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다우지수가 조정이 날 때 우리 장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좀 보유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자, 이 얘기는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 찍었을 때도 제가 현금 비중 많이 높이시고 지수 관련주도 비중을 좀 줄이시라 그랬는데 어떠세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하면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뭐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주태영 전문가, 하락 전문가,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 전문가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코스피지 최저점도 맞췄지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가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다시 조정으로 내려갈 경우에 우리는 더 싸게 주식을 더 많은 수량을 더 많이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조정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 이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길 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얘기를 못해. 이런 거 지선 찍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거 지선이라고 그러지.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4월 9일 날 그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이날도 제가 수요일이었죠. 제가 저녁 방송에 나와서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큰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100%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수익도 챙겨드렸는데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다. 밑에 있는 최저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되고 이제 315콜 옵션 잡으셔서 수익 한번 맛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 말대로 쭉 치고 올라갔어요. 자, 이 양봉 보이시죠? 이 양봉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갭을 메꾸고 올라간 그림이에요. 자, 주식도 너무 잘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지수도 지지저항선을 잘 맞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났을 때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느냐. 이날 하루 만에 4,300%가 상승이 났어요. 이거 1봉 차트가 아니고 10분봉 차트예요. 10분봉 뭐예요? 8시 45분에 선물 옵션장이 시작을 합니다. 8시 45분서부터 8시 55분까지의 상황이에요. 자, 아침에 3,800%로 시작해서 38배로 시작을 해서 4,300%, 그러니까 43배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콜옵션을 매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지수 관련들 쓸어 담아야겠죠. 근데 반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걸 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지선을 찍었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메이저가 외인화 기간 메이저죠.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지속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후에 자, 오늘장입니다. 이거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최저점을 다 맞췄는데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그 라인들에 와 있어요. 자, 지금 뭐가 보이시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자, 오늘 고점을 찍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 라인에선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면 큰 조정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과거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올라가면서 일봉들이 생기면서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했어요. 요 라인까지 한번 다시 찍는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아, 이제 지선을 찍었으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수 관련주들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들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그 개별 종목들 지선 찍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아주 유효합니다. 자, 이런 라인들을 보시면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추세선을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라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응이에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밑에 추세 지선, 빨간색 추세 지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봐야겠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 옵션을 잡으면서 한 번씩 여기에서 수익을 또 한번 만끽하는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간 라인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빨간색 추세선과 위에는 빨간색 저항선 요런 라인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6월 28일 날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으면서 W자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그 그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슈팅 나온 것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제가 설정을 해서 주택형 전문가 패밀리들에게 다 알려드렸죠.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이유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저점 매수점과 위에 목표 매도점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그리고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 관련해서 다우지수 최고점과 코스피 지수 최고점 제가 다 맞췄죠. 밑에 있는 지선도 다 맞췄죠. 최저 지선. 이런 라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방송을 보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하락 전문가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고점도 최저점도 이제 2월달 차트도 보여주시고 6월달 차트, 7월달 차트 계속해서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잘 맞춰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켓 위너 방송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번부터 보니까 전문가님, 제가 이제 전문가님의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주스트라다무스라든지 주파이더맨 이런 저희가 지어 드렸던 별명을 다른 프로그램 가서도 너무 뿌듯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스트라다무스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그 지수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이제 차트를 보면 그 라인들 찍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밑에 있는 지지선들은 매저들이 계속 그 라인들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탁구공을 던지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죠? 바닥에서 나오죠. 네. 그 바닥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이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탁구공을 튀겼을 때 바닥에서 뿅 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을 다 맞춰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주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린 것처럼 차트랑 전문가님 같이 이제 한 화면에 나올 때 보니까 옆에 또 차트 엄청나게 선을 그어 가시면서 보셨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는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이시나요? 이제 옵션이라는 게 사실 그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웨인하고 그냥 메이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 크게 들어갈 때 웨인들도 똑같은 금액을 풋옵션이나 콜옵션에 들어가지 않아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죠. 우린 주식하시는 분들 30%만 올라와도 상한가, 우와 대박, 이 연상을 갔어, 대박 이러잖아요. 근데
파생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은 30%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100% 정도는 수익으로 쳐주지 않아요. 한 400%, 500%, 한 1000% 정도 돼야 오늘 내가 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큰 금액을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언제나 100만 원 이하 금액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일봉 차트예요. 이 위클리 340풋 옵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화수목금 계속 그래프가 없는 것 같죠? 이거 일봉이에요. 0.01 1000원이었어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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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는 다 1000원이었는데 이날 8월 5일 날 고점 기준, 여기 위에 있는 고점 기준이 155만 원. 자, 155만 원이고 종가가 83만 원이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금요일 날 1000원짜리가 월요일 날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렇게 저는 1000원짜리 이런 거는 제가 매수를 안 드려요. 하지만 우리 10만 원 이하짜리는 우리 충분히 소주값으로 잡을 만하죠.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여러분 잡으신다면 주식을 한 억대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시거나 이런 추세선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여러분들 풋옵션 같은 게 조금만 대응을 하면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예요. 왜냐하면 이 헤드앤숄더는 하락 차트고 역헤드앤숄더는 상방 차트입니다. 자, 남자 화장실 앞에 가면 이렇게 그 그림 서 있죠. 남자 화장실. 여기가 팔,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어깨, 팔 라인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차트인데 팔 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여기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일봉상 머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진행을 하면 팔 라인을 또 만들어야겠죠. 이 구간이죠. 그 팔 라인을 만들면서 쭉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위클리 340풋이 대박이 났죠. 자, 금요일 날 1000원짜리가 월요일 하루 만에 고점 기준 155만 원, 종가상 83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거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5억 5천이 되고, 근데 100만 원, 1000원짜리 누가 100만 원 들어가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10만 원 들어가신 분 1억 5천이 되는 거죠. 와, 마법 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풋옵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추세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잡는 그런 상품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버러지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 주식도 같이 오르게 되니까 관심이 없으시다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씩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품매수 포지션, 그리고 곧버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런 인버스 상품을 여러분들 잡으셨을 때 좀 많이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을 살 때는 몇 주를 사지? 얼마에 살까?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급락이 나올 때 어때요? 시장가로 던지잖아요. 하한가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게 빨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주식 매매창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량하고 입력하고 그 취소하고 원주문번호 정정주문 다시 내고 하잖아요. 그게 선물 옵션에서는 너무너무 매매창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증권사에 보시면 스피드 매매창이라고 있어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 스피드 매매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면 매도 쪽에 청산을 걸죠. 그리고 손절도 걸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움직이는데 내가 매수 포지션 반등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데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여기 취소 버튼만 한번 누르면 이 취소 버튼이 이 매도 청산 주문이 없어져요. 그럼 더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다시 매도 주문을 청산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매도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먼저 걸면 청산은 매수 쪽에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절은 매수 쪽 MIT 라인에 거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취소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전부 사라져요. 원주문 번호 이렇게 늘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피드 매매창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달라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이러면 끝이니까 뭐 그냥 홀딩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20만 원 이상, 50만 원짜리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손절을 걸어요. 그쵸? 손절을 꼭 걸어야겠죠. 5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이런 건. 근데 지수가 쭉 올라가서 청산을 했어요. 자, 여기에 청산이 딱 되면서 와, 뭐예요? 밥 먹으러 가죠.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손절을 걸어 놓은 거를 취소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옵션 매도 포지션, 콜 매도 포지션이나 풋 매도 포지션이 잡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전화를 하셔서, 증권사 전화하셔서 매도로 상품, 옵션 매도 상품은 막아달라고 얘기하시면 주문 거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있을 불상사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주식하듯이 대응을 하셔서 그래요. 우리 주식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없잖아요. 아, 올해 물렸으면 내년에 팔아도 되고, 급등하고 있으면 냅뒀다가 더 큰 수익을 날 수가 있는데, 옵션은 월물은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만기고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그 상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갈 때 적은 금액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추세 지지 저항에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식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옵션 만기를 오히려 이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번 이제 저희를 위해서 공개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켓 위너 방송 참고하시면서 좋은 가격선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전문가님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로 전후로 굉장히 변동이 또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을 때 되게 재미있게 제가 들었었는데 꿈도 꾸셨다고 그랬죠. 이 FOMC 회의록 발표하는 날은 저는 되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FOMC 회의록 오픈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쭉 올라가고, 하지만 이 단어 하나에 다우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찍는다면 다우 저항선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고, 지지선을 찍는다면 좀 오늘 또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 FOMC 회의록 공개 전까지의 다우 지수는 잊어야 합니다. 그 이후가, 새벽 3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옵션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옵션은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계속 물을 타죠. 근데 옵션은 물을 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방 포지션을 노릴 때는 이런 콜 옵션을 대응을 해요. 그렇죠? 자, 하방 포지션은 풋 옵션을 대응합니다. 자, 하방 포지션은 뭐예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자, 우리가 가령 350 풋을 대응을 했다고 쳐요. 1.3이면 13만 2천 원짜리인데 이거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계속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풋옵션은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감소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3만 2천 원서부터 3만 원까지 막 물타서 이렇게 평단가를 한 7만 원까지 막 낮춰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옵션은 주식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풋옵션을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수 상승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물을 더 이상 타지 않고 프리미엄 주는 걸 보면서 355풋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355풋이 만약에 7만 원까지 왔을 때 샀는데 다시 지수가 조정이 나면서 40만 원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콜옵션도 마찬가지예요. 350콜, 20만 5천 원에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근데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콜옵션도 프리미엄이 감소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물을 타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갈아타니만 못한다. 밑에 있는 345콜로 갈아타니만 못하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그 옵션 같은 경우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선에서 345콜로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익률이 한 3배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타는 매매가 아니라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포스코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을 억대 단위로 대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풋옵션을 똑같은 뭐 10%라고 해서 10%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하세요. 자, 우리가 1억 원어치를 사놨어요. 근데 그 10% 빠지면은 1,000만 원이 손실이 나죠. 5% 빠져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대응을 했을 때 풋옵션으로 지수가 조정이 났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물의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웨이나우 기관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주력 상품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좀 반대예요. 해치 상품으로 대응을 하시되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베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생방송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드렸을 때 2,000%, 4,000%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거 4천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억이 됐을 거 아니야? 왜 소주값 이렇게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금액이 커지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요. 자,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발발발 떨려가지고 클릭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면 신법을 잡고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남들 뭐 400%, 500% 이렇게 수익이 날 때 정작 본인은 한 100%, 70%요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터지는 이유가 금액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도 외과 풋에서 4,800%, 7,300%까지 나오는 이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야간장에 크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추세의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찍을 때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에 지지선이었지만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바뀌고 이 밑에 있는 지지선도 깨지면서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 그 다음날 지수가 쭉 빠져서 시작을 했죠. 이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2만 5천 원까지 이날 잡혔었고 고점 기준 7.86이라고 써있죠. 이게 78만 6천 원이라는 뜻이에요. 78만 6천 원까지 가면서 3,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만 원 이하 금액. 자, 10만 원을 여기에서 태웠으면 300만 원이 된 거고 100만 원을 태웠으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 억대로 대응을 하시면 풋옵션을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현물의 조정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내일자 저 예상도입니다. 자, 내일자 예상도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이세요? 이게 오늘자예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선도 찍고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에서 계속 프리미엄을 녹였다는 얘기예요. 내일이 월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프리미엄을 죽였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면서 프리미엄이 좀 살아나던 모습을 그거를 오늘 옵션 온매도로 메이저들은 그 수익을 오늘 챙겼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포지션으로 또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자에 저항선을 뛰어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런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린 마음 편하겠죠. 이런 중간에 매수, 매도를 잡으셨던 분들은 단타로밖에 접근이 안 될 거예요. 자, 오늘 같은 중간에 잡으셨던 분들 풋옵션들 다 녹아버렸죠. 자, 이런 프리미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 만약 개파락 시에 이 선물이 아침 시작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개파락이 커서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단기 저항을 삼고 오늘자 지지선을 저항을 삼고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차트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후반에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매도짜리하고 매수짜리 제가 수치를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시청 고정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주식 단타 잘 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식보다는 선물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타다가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와 이거 지수 조정 나오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갈아탄다면 이 지수 조정분을 수익으로 여러분들 삼을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대응 전술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또 선물 옵션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처럼 주식을 좀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님 방송 보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자, 제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또 수익은 또 따는 당상이죠. 그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그 차트도 한번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주식 단타 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차트고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 보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매수해야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선매수 자리고 그리고 콜옵션 매수 자리입니다. 자, 이거 일봉 차트예요.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아야겠죠. 하지만 힘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라 지선으로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뭘 그어놔야 돼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놔야죠.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M자형 차트 밑으로 내려오면 M자형 차트가 마련이 되니까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풋옵션 홀딩을 해야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하락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 고점하고 고점들을 한 번만 설정을 해놨더라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절대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한번 때려야겠는데 하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잡으시겠죠. 자, 5원마루짜리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자 만드는 차트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절대 따라가도록 하면 안 되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는 완전 땡큐라는 자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풋옵션 노리셨던 분들은 최고의 자리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이 저항선 찍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생방송에서. 이 라인을 찍고 내려가면 뭐예요? M자형 차트가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M자형 차트 내려오는 차트 이 테슬라 위에는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관련주들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M자형 차트로 만드는 모습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파생인들이 힘을 쓰는 그런 자리죠.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린 거예요. 자, 335풋을 여러분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185% 넘어가는 그 목표치도 드리면서 수익을 드렸어요. 근데 옵션 하시는 분들 185% 이거 수익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300% 수익 난 이 335풋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정말 짭짤하게 잘 먹었다라는 수익률이죠.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런 300%까지 올라갈 때 일단은 청산점으로 이제 보면서 참 대응하기 좋겠지만 자, 이런 대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죠. 자, 335풋도 이런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올 때 매수를 드리고 10분 만에 160% 상승이 나오고 이날 고점이 23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잡고 10분 만에 언제든지 100% 이상에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생방송 중에 160%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10분 만에.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위에 있는 추세선을 잘 아는 사람이 옵션도 잘하고 선물도 잘하고 주식도 잘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전일 끝났어요. 전일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으로 끝났는데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선매도하고 풋옵션을 드린다고. 그 후에 M자형 차트로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선매도와 풋옵션이 잡히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오면서 청산점 가면서 수익을 제가 드렸던 그 그림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추세선을 알아야 여러분들 또 수익을 창출시켜 드릴 수가 있죠. 자, 347풋 같은 경우에도 233% 수익을 제가 또 챙겨 드렸고요. 자,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300% 생방송에서 드렸던 그 자리, 그 다음날 이거 10분 봉 차트예요. 아침에 봉 2개가 생기면 300%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야간장에서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 때 매수를 드렸어요. 자, 3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이날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 그 다음날 아침 10분 봉입니다. 8시 45분에 장이 시작을 해요. 45분 딱 시작하고 나서 2100%가 날라갔어요. 자, 우리 10만 원 잡으셨던 분들 한 210만 원 수익을 한번 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15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자,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 그랬어요. 25,000원서부터 2만원, 이 5틱 사이에서. 자, 이 2만원에 잡으셨던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10분 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일봉 차트인지 아시는데, 이거, 10분 봉 차트입니다. 전일에는 여기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4,300%가 올라가면서 큰 수익이 났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hedge를 걸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런 추세 지선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콜옵션을 적은 금액으로도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추세 지선 최하단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100만 원 잡았는데 4천만 원이 넘게 수익이 생긴다면 기존에 우리가 물렸던 현물에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추세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많이 창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날도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7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어요. 그럼 목표치가 4.0이었어요. 근데 3.99 39만 9천 원, 딱 목표치 40만 원을 한 틱을 안 찍고 470%의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옵션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적은 금액으로 하시라고요. 적은 금액. 100만 원 이하 금액. 50만 원도 좋고요. 그리고 한계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방송 자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만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옵션 시작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큰 돈으로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하지는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적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 차트를 보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시고 옵션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또 되게 많이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왜일까요? 그렇죠. 오늘 또 FOMC 회로 공개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423.80이에요. 지금 현재 0.95% 거진 1%가 올라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FOMC 회의가 새벽 3시에 있어요. 자, 그러면 회의로 공개를 할 때 경제 사정이 어떻고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하면서 쭉 빠졌다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소리가 나오면 또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의 관전 포인트는 새벽 3시부터다. 지금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FOMC 회로 공개가 있을 때 그때 진짜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 자리를 어떤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어떤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우지수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새벽 3시면 벌써 발표가 나옵니다. 자, 내일장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 FOMC 회력이 좋게 나와가지고 위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경우 자,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죠. 좀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럼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수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파란색 추세선이 어떤 추세선이냐면 이제껏 선물 옵션 매니저들은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줬어요. 찍고 나서 조정이 조금 조정도 아니고 찍고 나서 10폭 이상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10폭 이상 올라오는 자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간 그 선물 옵션 자리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이렇게 찍으면 조정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426.4045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공개할게요. 자, 426.4045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자, 목표가 421.00 라인 여기에요. 이 파란색 추세선 이 421.00 라인에서 한 목표치를 두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자리가 온다면 저는 그래요. 만약에 위에서 선물 예를 들어 선물 2계약을 잡았다. 근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421.00 라인에서 절반은 털고 이 라인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다 깨고 내려가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가겠죠. 그래서 한 계약은 남겨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청산을 하시더라도 일단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 포지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파락 버전. 자, 이 개파락 버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FOMC 회의에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왔는데 다우지수 조정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오늘 지지한 이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자, 가령 여기 보합에서 시작해서 밑에 찍으면 지지선으로 삼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개파락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풋옵션이나 이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거를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옵션 자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은 416.7065입니다.
자, 솔직히 416.7065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풋옵션을 잡으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밑에 내려갈 때 진짜 목표치로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그 지지선이에요. 하지만 이 개파락으로 내려가서 밑에 찍을 경우에는 우리는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는 어디예요? 다시 이 저항선이죠.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 421.00. 자, 손절 열틱 것이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디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어디를 찍고 조정이 나오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자, 제가 왜 주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 그때 대응을 했던 그런 자리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 버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던 그런 자리고, 이런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저항선 자리였어요. 자, 저는 이런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보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니까 우리 단기로 또 하방 포지션도 잡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제가 추세선을 그때그때 그으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많은 차트를 한번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 저 사람들 이런 라인에서 많이 대응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히 주파이더맨이 아니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 한번 볼게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아주 세게 나왔어요. 그쵸? 어디까지 나왔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쭉쭉 나왔죠. 자, 이 라인이 그대로 연결된 곳이 아까 제가 선물 매도 포지션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예요. 자, 이제 매수 포지션은 어떤 라인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 굵은 화살표를 보시면 찍을 때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쵸? 이 화살표 연결된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웨이나우 기관들, 메이저는 이런 라인들을 계속 활용을 했다 안 했다? 활용했다. 위에는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 왜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기 저항선을 왜 찍고 빠졌는지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연결된 추세 저항선과 지지선들이 연결된 그 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선물 10%가 넘게 빠진 거고, 밑에 있는 지지선 여기 시작해서 올린 그 차트죠. 10% 이상 올린 차트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여기서 역회된 숄더로 올라간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에 자, 저는 420 콜옵션을 매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이 가격이 왜 0.70에서 0.60이지? 내일장 개파락 버전으로 저는 가져왔습니다. 개파락 시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었을 때 420 콜이 0.7에서 0.6, 7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일 장중에, 오늘 장중이 아니에요. 내일 장중에 왔을 때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콜옵션 콜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목표치 2.0, 2차 목표치 4.0, 그리고 소주값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선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이 자리 오면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만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도 남김없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아, 좀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시 우리 마켓 위너 돌려보시면서 우리 어느 가격선 잡아가면 좋을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FOMC 회의록 이후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의 방송이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오늘 정말 열심히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차트도 제가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차트 하신 거죠? 너무 화려하던데요, 차트가. 저희 그때 제가 대응하던 그 차트라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차트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 나눠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이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